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ARM이 새 코텍스 X 시리즈를 내놓은 것을 계기로 삼성을 유혹하는 ARM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은 ARM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바일에서 CPU로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그 애플에 이어서 퀄컴마저 누비아가 개발한 자체 CPU 코어로 CPU를 만들 경우에 CPU 시장은 확충되는 것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는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ARM은 누비아와 이전에 맺었던 계약을 문제 삼아서 퀄컴이 누비아가 개발한 커스텀 코어를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점도 일전에 짚어드렸습니다. 그 ARM 입장에서 보면 퀄컴은 그야말로 대형 고객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8CX, 스냅드래곤 8CX라는 CPU도 ARM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팹리스죠. 그런 고객에게 소송 제기까지 감수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걸출한 설계 기업이 자체 코어를 개발하는 추세에 ARM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실 ARM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설계 자산을 많이 빌려가서 그대로 쓰는 회사가 VVIP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돈이 안 되는 고객이고 애플보다는 퀄컴이 낫고 그 다음은 삼성이 더 나은 고객입니다. 삼성보다 더 퀄컴 입장에서 돈이 되는 고객은 설계 실력이 가장 처지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세미 커스텀도 안 되는 회사가 태반이죠. 이 팹리스의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자체 코어를 만드는 팹리스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애플, 퀄컴 같은 회사가 많아질수록 ARM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M도 스마트폰 그 IP 사업에서 더 성장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CPU, 그러니까 노트북과 PC 시장, 서버 시장으로, 자율주행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넓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ARM은 로열티 책정 방식에도 변화를 꾀하는 중이죠. 이 IP를 빌려주는 데 따른 로열티를 더 받기 위해서 이 로열티 책정 방식을 반도체 칩에서 스마트폰 기기 등 그 세트 베이스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복귀해 보는 것은 ARM이 이번에 새 반도체 IP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새 모바일 AP용 IP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로열티 책정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이 퀄컴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IP의 경쟁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하는 게 바로 ARM의 입장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 삼성의 경우는 이 모바일 AP에서 ARM의 CPU IP는 활용하고 있지만 GPU에서는 ARM의 말리 GPU를 버리고 AMD의 GPU IP, 라데온과 손잡은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ARM 입장에서는 자신의 IP를 계속 담금질해서 더 많은 팹리스가 모바일 AP를 만들 때 자신의 IP를 찾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ARM의 코어텍스 프로세서 설계 라인업을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ARM의 코어텍스 설계 라인업은 크게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A 시리즈 제품은 고성능에 특화된 것이고 R 시리즈는 빠른 반응, M은 작은 사이즈와 초전략에 특화된 IP입니다. 가령 그 ARM의 코어텍스 A77, A78 같은 IP는 이 고성능에 최적화된 IP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바로 ARM의 그 X 시리즈입니다. ARM의 X 시리즈는 최근에 나온 반도체 IP인데요. 고성능에 특화된 그 A 시리즈보다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 양이 30% 이상 많은 IP입니다. 한마디로 최고 프리미엄 라인이 바로 X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ARM의 초프리미엄 IP인 X 시리즈의 전력 개선이 더디고 잘 안 되면서 이 IP를 활용하고 있는 삼성 퀄컴 AP가 그 애플에 비해서 처진다는 그런 외신 보도도 일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RM이 더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그 ARM이 새롭게 그 IP를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X 시리즈 제품도 있습니다. 이 최고 프리미엄 IP인 코어텍스 X 시리즈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X4가 나왔습니다. 이 ARM은 X4가 직전의 그 IP인 X3보다 전력 효율이 40%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코어텍스 X3 같은 경우는 디멘시티 9200 그리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AP와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 최고 AP의
사용됐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새롭게 나온 코어텍스 X4 같은 경우는 삼성이 엑시노스 2400을 만든다면 이 X4가 탑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와 같은 AP에도 이 코어텍스 X4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ARM은 이번에 코어텍스 A 시리즈도 내놨는데요. 코어텍스 A520, 코어텍스 A720도 내놨습니다. 이런 CPU 코어 같은 경우는 그 미드레인지와 로엔드 칩에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는 것은 ARM이 이번에 이모탈리스 GPU IP인 G720 제품도 공개한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ARM의 차세대 GPU IP인 이모탈리스는 기존의 그 ARM의 GPU IP인 말리 GPU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이모탈리스입니다. 이 게이밍 시장 공략을 위해서 최적화된 IP가 바로 그 ARM의 이모탈리스인데요. 그 ARM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큰 고객이던 삼성이 말리 GPU IP를 버리고 AMD를 활용하는 변심을 단행하자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GPU IP가 바로 이모탈리스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또 이전보다 진화된 이모탈리스 IP 신제품을 내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삼성은 현재 그 엑시노스 AP에 AMD의 라디온 기반 X클립스 G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ARM이 내놓은 이모탈리스 G720이나 말리 G720 그리고 말리 G620과 같은 IP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모바일 AP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사실 그 ARM은 최근 모바일 프로세서가 아니라 노트북, 그 PC, 서버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의 그 터줏대감격이던 X86의 인텔, AMD가 긴장하는 상태입니다. 최근 잘 나가는 GPU 최강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ARM이 데이터 센터에서 최대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한 그 차세대 IP, 서버 IP죠. 네오보스 코어를 엔비디아가 자신의 CPU인 그레이스 CPU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 ARM의 네오버스 IP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이 가장 많이 잡아먹는다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ARM의 기술적 진화도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과거 같으면 초전력 중심의 프로세서에 특화된 ARM의 IP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까지 활약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ARM의 기술력이 이제는 노트북 PC에서 더 나가서 서버 시장에서도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통할 만큼,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최고 GPU 업체가 자신의 그레이스 CPU에 이 네오베스 IP를 탑재할 만큼 그 ARM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런 엔비디아의 그 네오베스 IP 활용 자체는 인텔의 X86을 확실히 궁지로 밀어넣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그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로서는 인텔 제온과 AMD의 에픽 C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맞춤형 그 ARM 기반 실리콘을 개발하는 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그 인텔이 위기감을 느끼고 ARM의 맞은편에 서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인 리스크5와도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ARM의 새 IP 공개를 통해서 반도체 IP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